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RC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은 그런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공부할 방향을 못 잡는다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여러분이 RC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었던 분들은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푸실 거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으셨다면은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문제를 다 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연계형 지문 몇 개를 찍었는데, 제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고도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앞에 있는 문제가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정확도도 높아질 거고, 여러분이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점수가 만약에 200점, 300점 초반이다 하면은 적어도 한 2주, 3주 정도면 최소 100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 지식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접근 방법 또는 접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올린 점수가 뭔가 좀 부실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를 보고 오시죠. 생각보다 요즘에 RC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또는 문제를 풀어도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 방법대로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1주, 2주, 3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RC 때문에 고민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실 거고, 더 고민을 하시는 게 LC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LC는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한 번 들으면 끝인데, R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고 점점 더 내가 정확도가 높아진다면은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LC는 그게 아니죠.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LC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 목표 점수가 700, 800, 그리고 900 초반이라고 했을 때 오늘 방법대로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단기간에 최소한 한 달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의 성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토익에서 LC, RC가 듣기 능력,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단순히 문제를 풀고 문제의 팁을 알아야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죠. 읽기 능력을 키우시고 듣기 능력을 키우시는 게 토익을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또는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써오지 않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벽이 느껴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끝내고 싶다 했을 때는 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어떠한 언어를 공부하는데 분석을 통해서 언어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게 많아지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면은 그만큼 더 확실한 능력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량적인 능력치를 키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성적인 나의 영어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RC는 무조건 읽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독해력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풀이 팁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적이 안 올랐어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지로 점검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거의 문제 몇 권을 풀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았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우리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많이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답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지 마세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내 실력대로 문제를 푼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어 읽기 실력은 분명히 훨씬 높으실 건데 시간이란 변수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조여와서 시험을 아마 더 못 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맞는 개수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 이후에 점점 더 맞는 개수 늘리면서 독해력을 키우시게 되면은 분명히 더 빨리 성적이 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매일매일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분명히 더 공부를 오래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지 말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파트 7의 경우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냐 아니면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냐가 아니라 그거는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었을 때 뭔가 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야지라는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푼 이후에 채점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해설지에서 나와 있는 답을 찾는 근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찾는 근거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힌트를 보고 내 선택지는 이걸 골랐는데 답지에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런 류의 힌트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선택지를 골라야지 라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익은 정말 또 중요한 게 문제은행이잖아요. 답을 찾는 힌트나 답을 찾는 원리가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꿀팁이겠죠. 어떠한 힌트를 보고 어떠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답률을 훨씬 더 많이 올려줄 겁니다. 토익은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남들이 맞는 문제를 다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찾는 논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거 저번에 봤던데 이런 힌트로 이런 정답이 되더라 라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봤던 힌트인데 라면서 정답을 찾는 게 더 쉬워지실 거예요. 답지와 내 답의 근거가 다른지 같은지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문제는 이미 다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있지만 굳이 또 책을 사는 거는 너무 좀 돈이 아까운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기본기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난 지금 개념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면은 책을 사서 한 3일에서 5일만 공부해 보세요. 문법 강의를 3일에서 5일 듣는 것보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 그냥 5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RC 문제를 푸시거나 LC를 접하실 때에도 더 쉽게 영어를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읽으면은 그냥 풀려요. 많이 읽어서 내가 익숙한 표현이 많아질수록 정답률도 높아지고 파트 5 문법 문제도 분명히 더 많이 풀릴 겁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between A and B라는 구가 있잖아요. 그런 구가 선생님들이 between은 A and B야 라고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A and B가 나왔을 때 어떠한 빈칸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영어 문장에서 between A and B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약간 많이 봤는데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받아들여야 될 양이 너무 많으면은 그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까먹는 게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걸 했을 때 빨리 끝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겠죠. 독해 공부를 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런 단서를 찾고 이런 선택지를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문제를 다시 풀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된 목표는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굳이 또 문제를 풀 이유는 없고요. 딱 지문 읽기에만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런 보기를, 이런 힌트를 보고 이런 잘못된 선택지를 찍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과정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선택지를 찍어야지,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선택지를 찍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쭉쭉쭉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에 지문을 다 읽게 되면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시면서 점점점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같은 걸 읽었을 때 점점 더 빠르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이 점점 쉽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꿀팁이 뭐냐면 제가 추천해드린 읽기 횟수가 7번에서 10번이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지문은 7번에서 10번이 안 읽으셔도 돼요. 힘들었던 지문 또는 내가 부족했던 지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좀 많이 읽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쉬웠던 지문은 그냥 두세 번만 읽어도 됩니다. 뭐 7번에서 10번 무조건 읽어라고 해서 그것대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거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좀 많이 읽고 내가 덜 힘든 거는 빨리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는 걸 하신다면은 기억이 많이 나시겠죠? 그랬을 때에는 한 세트 통으로 쭉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문만 계속 보다 보면은 좀 약간 지루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글의 종류를 바꿨을 때 좀 더 다르게 리프레시가 되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는 것도 괜찮고요. 7번에서 10번 정도 읽었을 때 분명히 조금 더 다른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서 많이 익숙해졌다 라고 하셨을 때 하셔야 될 게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많이 공부를 하는데 좀 효과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독해력은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올릴 수 있는데 지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푼 지문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푼 지문과 유사한 형태의 글은 또 나옵니다. 어떠한 지문을 보든 간에 저는 이런 공부를 했는데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종류 파악하기, 이 글이 기사인지 광고문인지 문자 메시지 대화인지 편지인지 글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글의 종류를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인식을 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글의 순서를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독해력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반전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된다거나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주장의 논리를 강화한다든지 글에 대한 순서를 한 번쯤 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책처럼 해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글 다음에 이렇게 나오구나, 또는 이렇게 돼서 예시를 제시하구나,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토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지문의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번에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글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CEO를 광고하는 글이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지문에 대한 정답률 자체가 바뀌실 거예요. 어떠한 지문을 읽으실 때 이 지문은 이런 글이구나, 이렇게 전개가 되구나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연습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게 접속사입니다.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예시를 드는지, 아니면은 부연 설명을 하는 건지, 그런 접속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접속사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서 글을 읽어 나가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효과가 더 클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빛을 발하는 게 토익은 문제은행에다가 실용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광고문이라든지 기사문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봤던 표현이나 그런 문장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건 진짜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보셨다면은 그 유사한 지문을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지문을 보실 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도 빨라질 거고, 다음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에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문제를 푸시겠죠? 그때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독해력 연습도 많이 했고 글을 파악하는 연습도 많이 했다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 글은 이런 종류의 글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린 부분이 뭔가 좀 귀찮고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연습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접하셨을 때 그 접근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리고 글을 이해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준다면은 여러분의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때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그 2주부터는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실 거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접근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빠르게 읽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해드린 방법이 정말 정량적으로 어떠한 수치대로 이 강의를 다 들어서 강의를 끝냈다가 아니라 내 능력을 키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문을 몇 번 읽었다고 체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문을 몇 회독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정량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했을 때 진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RC가 두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눌러주세요. 그럼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